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광지 보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관광지 보기라는 아이는 하는 일이 읽어주고 크기를 크게 바꿨다가 1초 기다렸다가 크기를 다시 작게 만드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함수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관광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총 4군데가 있었잖아요. 그 4군데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고 크기 바꾸는 거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부여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 이름을 우리가 호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수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성 탭으로 가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함수 추가.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은 관광지 보기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관광지 보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블럭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난 여러분들 예제에서 관광지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도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관광지 리스트의 추천지 값 번째 항목, 즉 리스트에 있는 값을 읽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관광지 보기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까요? 인공지능 블럭에서 읽어주기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관광지를 우리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리스트에 있는 관광지의 1번째 항목을 읽어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니까 1번이겠죠? 그러면 관광지 리스트의 1번째 항목을 읽어주기라고 할 텐데 우리 이 함수를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추천지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추천지 값을 읽어주기 하면은 추천지라는 변수에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항목을 읽어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기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읽어주기 하면서 텍스트도 같이 보여주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4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럭 쓰겠습니다. 그럼 관광지의 추천지 값을 4초 동안 화면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블럭 봤을 때 우리가 크기를 변하게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크기를 30만큼 바꾸고 마이너스 30만큼 바꾸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그리고 기다리기 한 2초 기다리기 하도록 하죠. 2초 기다렸다가 크기를 작게 바꾸는 거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PPT에서 봤을 때는 블럭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주기라는 것만 있을 때와 화면에 보여주는 말하기 블럭이 같이 있을 때는요. 말하기는 풍선 말로 이렇게 글자가 텍스트가 보이잖아요. 텍스트가 보이고 나서 크기를 바꾸면 좀 뭔가 어색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를 먼저 크게 바꾼 후에 읽어주고 말하고 그리고 2초 있다가 좀 2초 길까요? 1초를 바꿀까요? 1초 있다가 원래 크기로 바꾸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운대에만 이렇게 블럭을 다 완성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태종대, 용두산 공원, 그리고 금정산성에서 여러분들이 신호 받았을 때에서부터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후에 이 숫자만 1, 2, 3, 4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되겠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태종대는 2번입니다. 금정산성 갈게요. 붙여넣기 값은 3번입니다. 마지막 용두산공원 수정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용두산공원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전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행시켜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부산 지역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부비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죠. 파일 올리기에서 용두산공원을 테스트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기 눌러서 확인할게요. 용두산공원. 네, 용두산공원은 이야기를 하고 그림이 커졌다,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부비를 클릭을 하면 다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지 않나요? 부비가 저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말풍선이 계속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두산 공원이랑 금정산성 그림이 일부 좀 가려지기도 하네요. 그럼 이걸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비 자기를 클릭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 말풍선이 없어졌다가 그리고 각 관광지 추천하는 관광지를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비에서 우리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말풍선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김새에 가시면 말하기 지우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말하기 풍선을 지워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천 신호를 보내서 그 추천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이 오브젝트를 클릭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오브젝트는 언제든지 클릭을 할 수 있겠지만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다시 클릭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신호 보내기보다는 우리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고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때는 위에 있는 이 블럭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추천하겠습니다. 저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부산 지역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부비를 클릭하면 이 말풍선이 사라질 거예요. 클릭할게요. 사라졌죠.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다시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기다렸다가 다시 원래인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 상태로 와서 이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지 학습을 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 학습을 하는 지도 학습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이외에 더 많은 이미지 사진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지도 학습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